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자, 이제 뭐 끝나겠죠, 뭐 보시고. 지난 토요일 날 저희 동네 좀 해프닝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 밤에요, 8시쯤 됐는데 문자가 딱 왔어요. 안양 경찰서에서 호계동 메르스 환자 발생, 메르스가 아니죠. 그래서 코로나 발생 그리고 왔어요, 문자가. 저기가 호계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막 전화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아파트가 갑자기 방송이 나왔어요. 우리 아파트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8시에 문자가 오고 8시 반쯤 됐는데 문자가 이제 우리 아파트라고 방송이 나왔어요. 이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그 순간에 누가 창문을 열더니 어떤 새끼야! 이러고요. 막 몇 호야! 이러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제 아파트가 전체가 이제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그 나중에 알아봤더니 우리 동네가 아니고 거기 관악역 석수역 있는데 그쪽에 사는 분이래요. 이제 안양 마랑구 쪽. 그래서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그랬더니 어저께인가 뭐 또 한 명 나온 모양이에요. 안양에서. 근데 그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인 모양이에요. 그 대구에 갔다 왔대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자, 보시고 일단 자 보시면 복수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이거 1번. 자, 요거 이제 중요하죠. 자, 1번. 자,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를 일동 건물에 두고 전유 부분에 갑구 울구만 둔다? 아니죠. 전유 부분에 표제부 갑구 울구 둬야죠. 이렇게 이제. 전유 부분 앞에 하나 빠졌어요. 표제부가. 그럼 2번. 자, 일동 건물 표제부 윗부분은 무슨 칸? 일동 건물의 표시. 어제 위는 건물이니까 일동 건물. 그 밑에 이제 아랫부분은 뭐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와야지 이제. 그 명칭 알아야 돼요. 그럼 3번. 자, 구분 건물 표제부 아랫부분 대지권 표시라는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기록한다. 명칭 알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구분 건물 표지부 아랫부분은 무슨 칸? 대지권의 표시란. 이렇게 이제. 거기는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적었어요.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등기부에서 구분 건물 등기부 있죠. 특히 중요합니다. 자, 거기 한번 들어보시고 표정이 또 딴 나라 얘기예요 지금. 자, 다시 이제 구분 건물은 표지부가 두 개 있었죠. 일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구분 건물 표제부가 있고. 첫 번째 일동 건물 표제부 위에는 무슨 칸? 건물. 무슨 건물? 일동 건물의 표시. 밑에는 뭐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위에는 101동 건물이었고 밑에는 아파트 부지가 와야죠. 이렇게 됐고. 자, 그럼 두 번째 구분 건물 표제부 위에는 무슨 칸? 건물. 뭐?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밑에는 뭐다? 밑에는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그 표제부 양식은 정확히 아셔야 돼. 구분 건물. 거기가 이제 매년 시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하나 됐고. 그럼 4번. 자,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요. 지자체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중요한 지자체는 시군구까지 읍면이동까지 시군구까지 등기할 수 있고 읍면이동은 못하는 거고. 그 다음 자, 5번. 자, 사립학교는 설립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자,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지. 자, 등기하려면 어떻게 등기한다? 학교의 재단 법인 명의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지. 학교 명의는 X. 그럼 6번. 자,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사단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우리나라 비법인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랬지. 다시 이렇게 하세요. 이제 다시 등기 신청 적격은 세 가지. 누구에게 인정한다? 또 놀래 또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또 하나 비법인 사단재단이 있다. 요 세 개 이제 이렇게 포함되는 거 아니 잘라봐야죠. 이제 다시 등기 신청 적격은 누구에게? 자연인과 법인 또 하나 비법인 사단재단 이렇게 나와야 돼 이제. 그다음 이제 7번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 설정자,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자이다. 뒤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자. 전세권자로 등기하니까 등기 의무자가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가 설정해주는 사람 이렇게 이제 됐고. 그다음 8번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자이다. 자, 보세요. 이제 그림 나왔네요. 저당권 이전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갑이 을로부터 1억을 빌려오고 이렇게 설정해서 저당권 설정. 그럼 갑이 이제
저당권 설정자, 을은 저당권자. 이렇게. 그래서 을이 병한테 이제 저당권을 넘긴다. 그럼 요거요. 자, 을에서 병 앞으로 이제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그렇죠? 병이니까 뭐라 불렀어요? 저당권 양수인. 등기 의무자가 자, 을이가 이제 저당권자로 되고 저당권 양도인 그럼 되고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문장을 읽으면 이렇게 그림이 떠올라야 편하게 공부하시게 이렇게 됐고. 그다음 또 자, 9번. 자, 공동 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 표시를 명하는 이행 판결이 있는 경우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했죠.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그 판결은 무슨 판결? 원칙은 이행 판결. 맞는 말이지. 원칙은 이행이고 그것도 되지. 공유물 분할 판결. 이렇게. 그렇지. 이제 9번이 원칙 지문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자, 10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청구소에서 패소한 등기 의무자도 판결에 의하여 직접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중요하죠. 판결에 의한 등기는 누구만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만. 패소한 자는 대의도 못한다. 되겠고. 그 다음 이제 11번 별표 치시고 풀어보세요. 그 11번은 주로 답으로 뜨는 지문이에요. 자, 11번은 OX 맞죠? 여기 있어요. 판결 받은 지 10년이 훨씬 지나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알지, 이제. 그래서 그 문장이요. 답으로 한 4번 뜬 것 같아요, 시험에. 자, 12번. 자, 갑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갑이 사망한 경우 상속 등을 생각하고 갑의 상속인이 의무자가 되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거는 제목이 뭐죠? 이름이? 또 언제 그랬었다. 요거 그렇게 했지. 까먹었어. 상속인에 의한 등기. 또 그겠지. 포괄 승인에 의한 등기. 자, 이거예요. 이제 그림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 이렇게 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등기를 이제 넘겨야죠. 근데 갑이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보세요. 갑이 을한테 등기할 의무는 소멸 상속. 상속이죠. 그럼 이제 봐요. 그 아들 병한테 상속이 됐어요. 그 원칙은 이렇게 하죠. 갑에서 병 앞으로 상속 등기하고 다시 등기가 넘겨야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요 을이랑 계약한 게 누구예요? 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그 말이죠. 하지 말고 이때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해서 등기를 바로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요거를 뭐라 부른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 또 그래서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이렇게. 그래서 요 사건도 이제 시험 보러 하면 문장으로 잘 나와요. 문장으로 이렇게. 어째 단독 문제 낼 건 아니고. 그럼 13번. 자, 등기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등기 신청서의 간인과 정정인은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X죠. 간인은 그중 1인, 그중 1인. 정정인은 전원이다. 이렇게 전원다. 간인과 정정인 구분하고. 그럼 14번.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별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할 때 첨부한다 안 한다? 첨부해야지. 왜? 있으니까. 근데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신청할 때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없으니까. 자, 봐요. 뭘 또 놀래 또 맨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 이제 보세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을이 이제 대금을 줬어요. 근데 문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갑이 을한테 등기를 안 넘겨요. 안 해주니까 보세요. 안 해줘. 그럼 이때 이제 을 혼자 등기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을 어디 가야 돼요? 이제 법원에 가야죠. 을이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판결 나왔어요. 자, 이렇게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 이제 문제는 판결 딱 떨어지면 갑이 을한테 순순히 등기해줘요? 안 해주죠. 이때 이제 을이 혼자서 등기소를 딱 가야죠. 혼자서 이제 등기소를 가는데 야, 등기소에 뭐 가져와라? 판결서 갖고 가면 되겠죠. 그럼 봐요. 이제 여기서 이제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신청할 때는 등기별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그렇지. 의무자가 줄 리가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인 때는. 자, 또 바꿔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갑과 을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대금 다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을이 등기를 안 해. 을이 등기 안 하면 세금은 누구한테 나와요? 갑한테. 그럼 이제 갑이 을한테 야, 내 등기 받아가라. 꿈쩍도 안 해요. 그럼 이제 갑이 어디 가야 돼요? 갑이 법원에 소송 제기하죠. 어디 판결 나왔어요. 을은 갑의 등기를 인수하라. 이때 이제 누가 등기하러 가? 그렇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할 때는 등기소에 등기필 정보는 첨부해요, 안 해요? 해야지. 왜? 그렇지. 자기 거니까 있으니까 갖고 와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막상 시험 뜨면 헷갈린다니까요. 다시 정리.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신청할 때는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없으니까. 근데 이제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할 때는 첨부한다, 안 한다? 왜 한다?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문장 주의하셔야 돼. 의외로 잘 써가 시험으로 보면.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15번. 자,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정보가 멸실되었다면 의무자 또는 법정으로부터 위임을 확인하는 정보를 첨부하면 된다. 이게 이제 정보를 멸실했을 때죠. 자, 그럼 이렇게 하세요. 자, 등기비 정보 멸실하면 방법은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 멸실하고 다시 봐요. 정보 멸실했죠? 세 가지. 첫 번째는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두 번째,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 세 번째가 공증서 부본. 그 고경우잖아요. 맞는 말이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서류 파트가 되게 좀 어려워요.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등기법 파트는 이렇게 보세요. 앞으로 제가 자꾸 이제 그림을 자꾸 그릴 거예요. 뭔가 하면 문장이 되게 어려워요. 앞으로 문장을 이렇게 읽으면 그림이 떠오르게 만들 거예요. 이제. 그래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보시고. 그래서 정리 잘 해놓으시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가야죠. 자, 오늘 인감증명인가요? 자, 이제 잠깐 볼게요. 이제 쭉 넘어가서 서류 파트에서 이제 중요한 거지 그거 나왔어요. 인감증명. 자, 우리 저 이제 228페이지 인감증명 할 차례입니다. 이제. 일단 이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세요. 제목 한번 적어볼게요. 두 번째가 이제 여기에요.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이렇게 했죠. 서류 파트인데 용어가 좀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제 제목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정보 대신에 뭐 집어넣어라? 정보 대신에 서류. 여기에요. 이제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별걸 다 까먹었어 아주 그냥.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 하세요. 어저께 저희 둘째가 이제 영어 학원에 간 모양이에요. 갔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해맑은 얼굴로 휴강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밤에 저랑 얘기하는데 자기 학원 2년 다니면서 그렇게 밝은 걸 처음 봤대요. 그래서 거기 일주일간 다 휴원이에요 다. 이제 애들 학원도 다. 그래서 이제 계약도 늦춰지고 일주일 휴원이고 그러니까 이제 신났어요 이제요. 그래서 이제 아빠 전화 왔어요. 우리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밝아. 처음 봤어 그게 밝은 거. 그러더니 자 휴강하면 나중에 보강하는 걸 모르고 있어 지금. 우리 둘째가 아직 어려가지고 몰라요 지금. 자 보세요. 서류판대 보세요. 자 첫 번째 요거 같죠 이제. 등기 신청 정보. 보세요. 그러면 등기 신청 정보는 간단히 말하면 뭐다? 등기 신청서. 용을 자꾸 풀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신청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거 같죠. 등기 원인 정보. 자, 또 보세요. 그럼 등기 원인 정보는 뭐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무슨 계약서, 매매 계약서 이렇게 용어 뜻만 정확히 아시라고. 그럼 세 번째 요거 왔어요 이제 등기필 정보. 근데 이렇게 하세요. 요 등기필 정보는 이렇게 하셔야 돼. 정신명칭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세요. 정신명칭은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그 세 단어 꼭 아셔야 돼.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지금은 제목이 등기필 정보예요. 얘는 과거에 그렇게 불렀어. 이제 등기 권리증. 이제 등기 권리증이 아니고 뭐다? 등기필 정보.
보시면 그래서 이 세 개가 이제 우리 저지난주에 봤던 소리입니다. 이제. 그럼 이제 오늘은 그 뒤 이어서 인감증명. 보시고 인감증명도 중요한 소리죠. 인감증명은 많이 봤어요, 그죠? 자, 첫 번째. 자, 그럼 우리가 등기할 때 가져가는 인감증명. 이 인감은 등기 권리자, 의무자 누구 거? 등기 의무자 거. 의무자 겁니다. 아셔야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인감증명 제출. 제출하는 경우인데 여기가 이제 거의 매년 이제 그 시험 나온 부분입니다. 자, 꼭 아셔야 돼. 이렇게 할게요. 제출하는 경우. 자, 책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을 좀 자꾸 이제 분사 자꾸 해봐야 돼요. 자, 보세요. 자, 228. 자, 1번.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묶어놓고. 자, 소유권의 등기 명인 한 단어로 뭐예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 소유자지, 소유자.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문장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인감은 떠올라야 돼. 제출 언제 한다?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이때 첨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다시. 자, 인감증명은 언제 제출한다?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문장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자, 고개 드시고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자,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자. 이번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을 넘긴다. 그럼 봐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왜 한다? 그렇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첨부해야죠. 이게 따져보면 이렇게 그냥. 또 봐요. 그럼 이제 을이 소유자죠. 그다음 이제 을이 병한테. 자, 전세권 설정합니다. 그럼 보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왜 한다? 그렇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첨부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요걸 외워서 자꾸 이렇게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전세권 등기 했죠? 자, 그다음에 전세권 기간 만료했어요. 기간 만료하면 무슨 등기한다? 말소.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그렇죠. 자, 보세요. 전세권 말소할 때는 의무자가 누구예요? 병이죠? 소유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한번 보세요. 이 경우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요 문장 가지고 이렇게 자꾸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또 봐요. 우리 소유자예요. 우리 정한테 가서 돈을 1억을 빌리고 담보로서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럼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왜 한다? 그렇지. 소유자가 의무자니까 첨부한다. 받고 왔고. 그럼 정이 이제 저당권자죠. 자, 보세요. 정이요. 이제 정이 뭐한테 이렇게 자, 저당권을 이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그렇죠. 자, 저당권 이전할 때는 의무자가 누구? 정이죠. 소유자예요? 아니죠? 그럼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이게 뭔가 이제 보세요. 이게 요걸 자꾸 이렇게 활용을 자꾸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자, 또 뭐 그림 그렸으니까 하나 더 설정하고 이전했죠. 여기서 이제 저당권을 말소할 때, 자, 말소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그렇죠. 의무자는 무, 소유자 아니죠? 그럼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 앞으로 인감증명에서는 요거 떠올라야 돼. 인감증명은 제출 언제 한다?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이걸 자꾸 이렇게 경우 자꾸 대입시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한번 봐요. 법학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건을 외워가지고요. 자꾸 대입시켜 봐야 돼. 사건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이 경우를 다 외울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첫 번째 거.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자, 두 번째는 그 2번도 줄고 가야죠 이제. 자, 2번. 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묶어놓으세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그럼 이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 체크하고 그 끝에 가등기 명인의 인감. 자, 3개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적을게요. 두 번째는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그럼 가등기 말소할 때 이렇게 하죠 이제. 그리고 또 한 단어예요. 자, 기억하세요.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 이 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가등기업도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우리 가등기 우리 이렇게 했죠. 아버지와 아들 그랬죠. 자, 아버지는 A고
아들이 B다.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부동산 소유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공인중개사 증이 필요하죠. 공부하기 싫어. 아들 꼬셨어. 자, 공부 좀 해라. 자, 근데 보세요. 아들 B 공부해 안 해? 안 하죠. 그럼 이제 A가 어떻게 해야 돼? 꼬셔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붙으면 사무실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자, 보세요. 시험 붙으면 그랬죠. 시험 안 붙었잖아요. 근데 이 B는요. 시험 붙으면 A한테 사무실 달라. 요구할 권리가 있죠. 그걸 이제 등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가등기. 그럼 이제 아버지 아들한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할 때 이때는 인감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지. 보세요. 자, 가등기 할 때 보세요. 의무자가 누구예요? A잖아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야. 왜 아들이 갑자기 왜 나와 또 생뚱맞게? 소유자죠? 그러니까 첨부하는 거죠. 이제 등기했어. 등기해놨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제 등기하고 나서 이제 B가 딱 갔더니요. 이 사무실이 창고야, 창고. 막 창문도 없고 비도 새고 막 이래요. 그럼 얘 꼭 가져야 돼, 사무실? 기분 나빠졌죠? 안 가질래요. 그래서 보세요. 아들 B가 이제 자기 명의의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할 때 이때는 원칙은 인감을 첨부한다 안 한다? 원칙은 안 하죠. 소유자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B가요.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인이죠. 얘는요. 가등기에 기한 본위험은 소유자가 되겠죠. 자, 근데 보세요. 문제가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그 가능성을 포기하겠대요. 근데 얘 지정신지 아닌지 알아봐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첨부하는 거예요. 누구인가? 그 가등기 명의인 거. 포인트가 두 개라고. 자, 또 봐요. 이거 어때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 아들한테요.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 해줬어요. 시험 붙으면 전세권을 주겠다. 딱 같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필요 없습니다. B가 자기 명의의 전세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인감증명 첨부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전세권쯤은 포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가등기는 무슨 가등기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만. 그래서 우리 시험 되게 잘 나와요. 이렇게 나왔어요.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OX, X. 그렇게 두 번 나왔어. 그렇게. 소유자 게 아니고 누구? 가등기 명인 거. 2번도 이제 주요 지문입니다. 3번이 제일 어려워요. 자, 3번. 자, 좀 잘라볼게요. 3번. 자,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 명인이 딱 자르고.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 명인이 자르고. 그다음 또 자르고. 그다음에 의무자로서 또 자르고. 의무자로서. 자, 그다음. 자, 법 50조에 따라 등기필 정보가 없어. 그거 중요 체크해야죠. 정보 없어졌어요. 자, 그다음에 체크할게요. 의무자 등이 직접 출석하거나 자격자 대리인의 확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감증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라고 돼 있죠. 그게 지금 거의 4줄이에요 지금.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세요. 3번 제가 줄일게. 3번은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3번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 그러세요. 자, 보세요. 포인트가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요거 나왔죠. 그다음에 의무자로서 나왔죠. 의무자 대표가 여기에요. 말소 등기할 때요. 집판 보세요. 그 문제. 을은 소유자, 병은 전세권자예요. 그럼 여기서 전세권을 말소할 때는 원칙은 인감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원칙은 필요가 없죠. 의무자는 누구니까? 병이니까 필요 없는 경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전세권을 말소할 때는요. 병일한테 등기필 정보를 줘야 돼. 근데 잃어버리고 없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이제 묶어서 이제 그다음 등기필 정보를 멸실했다. 등기필 정보의 멸실했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멸실하면 이제 방법이 3가지 있죠. 자, 첫 번째는 뭐다?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두 번째가 변호사, 법무사 위임 확인 정보. 세 번째는 공증서 부본 공증. 그럼 봐요. 그럼 이제 요 3개를 취할 때는 아울러서 모두 갖고 와라. 인감을 첨부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다시 소유권 이외 권리를 말소할 때 이렇게 하죠. 등기필 정보를 멸실했다. 방법은 3가지 있죠. 자, 3개 다 뭐 가져와라?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렇게 잘라놔야지 그거를 문장을 다 봐서 어려워요. 이렇게 이제. 다시 얘기하세요. 소유권 이외 권리를 말소할 때 딱 뜨고 원칙은 필요 없죠.
어떻게 됐다? 등기필 정보를 멸실했다. 멸실했고 방법 3개 다 뭐가 줄 알아?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1, 2, 3, 3개. 요 3개가 이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뜨는 지문입니다. 세 가지. 그 나머지 그냥 이제 어떤 경우인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다시 인감증을 제출한다. 첫 번째 언제 제출한다?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하나. 두 번째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말소할 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 어떻게 됐다? 등기필 정보를 멸실했다. 멸실하면 이제 방법 3개 다 뭐가 줄 알아?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 2, 3, 3개 가장 이제 그 기본 지문입니다. 이제 보시면 돼. 이렇게 하시고 그 4번은 줄만 긋게요. 4번은 자, 중간 체크하세요. 하필 등기 체크하세요. 4번 첫 번째 줄 중간에 하필 등기. 자, 5번은 끝에 체크하세요. 첫 번째 끝에 분필 등기. 뭔가 한번 보세요. 하필 분필은 권리의 등기, 표시의 등기. 표시 등기죠. 얘들은 원래 필요 없는 경우들이에요. 둘 다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요거를 시험에 내거나 그러지는 않아야지.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이제 6번은 체크해야죠. 6번은 이제 자, 별표 하나 치시고 자, 협의 분할 체크하고 쭉 가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 상속인 전원. 자, 이제 사건 보세요. 아버지는 갑이고 이렇게 이제 아들이 이제 자, 을, 병, 정이 있습니다. 자, 갑이 사망했어요. 그럼 아들 셋이 상속받았죠? 그럼 이제 봐요. 아버지가 갑이고 아들 셋이라면 을병정은 상속 지분이 원칙은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을병정이 갑의 재산을 3분의 1씩 똑같이 나눴어요. 3분의 1씩. 요거는 우리가 법정 분할 그래요. 똑같이 나눴죠. 이건 국가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나눴으니까. 이때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법정 분할할 때는. 근데 이렇게 해요. 자, 을이 딱 그러죠. 나 장남이거든. 절반 내놔. 2분의 갖고 하고 나눠 가져. 나눴어요. 둘이 4분의 1씩. 요게 이제 무슨 분할? 요게 협의 분할. 이때는 을병정 의사를 확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이때 이제 확인한 거예요. 이제 두 개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이제 상속에서는 협의 분할할 때 하나. 그리고 누구인가? 상속인 전원거. 전원. 자, 그래서 이제 과거 범사 시험에 이거 시험 한번 나왔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상속인이 셋인 경우에 자, 갑의 재산을 을이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 이럴 수 있죠. 자, 보세요. 갑의 재산을 을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을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OX? X야. 언제나 누구 거라고? 전원 다라고. 얘는 좋겠다 다 받아서. 아니야. 언제나 전원 거 다 가져와야 돼.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해요. 뭔가면요. 마음이 흔들리게 준다고. 문제풀이로 그랬죠. 자, 을은 참 좋겠다. 상속 다 받았으니까. 얘는 필요 없고 나머지 거. 아니야. 언제나 전원 거 다라고 저런 거. 그래서 뭔가 하면 문제를 낼 때요. 꼭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내줘 자꾸 이렇게. 여기 두 개 떠올라야 돼. 첫 번째는 무슨? 협의 분할이고. 누구 거? 상속인 전원 거 이렇게 놔야 돼. 자, 7번. 7번은 중간에 적으세요. 제3자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제3자 동의 승낙. 자, 우리 가끔 그런 말 나오죠. 등기할 때 제3자 동의를 요한다 이런 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3자 동의서 승낙서 믿을 수 있다 없다? 못 믿어요. 동의서법 받아올 때는 뭐도 첨부한다? 인감도 첨부한다. 이렇게. 그럼 8번은 넘어가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세요. 이제 그래서 일단 인감료 파트는 대부분 시험이 여기 나와요. 세 가지. 이 세 개가 이제 가장 주요 지문입니다. 딱 보시면 되고. 몇 개만 체크할게 이제 나머지요. 자, 그 4번에 양가로 2번, 4번에 동그라미 1번이 있죠. 4번에 양가로 4번. 제출하여야 하는 인감. 동그라미 1번은 별표 치고. 이게 작년도 5월 달에 추가된 지문이에요. 자, 체크하셔야 돼요. 자, 양가로 2에 1, 2, 3, 6. 우리 지금 본 네 가지죠.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 줄기세요. 권리의 처분 권한을 수했을 때. 권리 처분 권한 수했죠. 이 좀 특별한 경우죠. 그때는 체크하세요.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한다. 본인 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누구 것도? 대리인 것도 첨부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이 문장도 한 번은 나올 지문이에요. 이제 됐고. 자, 쭉 내려가서 끝에 동그라미 4번과 5번 두 개 묶으세요. 동그라미 4번과 5번 묶어놓고 자, 이제 이렇게 할게요. 자, 동그라미 4번은 뭔가 하면요. 거기 세 번째 줄 긁으세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 우리 인감대로 어디 가죠?
동사무소가죠. 자, 그럼 뭐 하세요? 그럼요. 인감 뗄 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인감증을 뗄 때는 그 가운데 사용 용도란이 있어요. 용도란은 언제만 기록한다. 그게 부동산 매도용이다 적어져 이제 그 말입니다. 이제 법상으로는 지금 부동산 매도용만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경우에는 용도 쓸 필요는 없다 그 말이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5번. 자, 인감증명 유효기간은 얼마? 3월. 자, 이렇게 하세요. 이제 우리 등기할 때 나온 서류들이 있죠. 첫 번째 요거 나와요. 주소 증명 정보, 인감 증명, 대장 이런 거 유효기간 똑같습니다. 유효기간 얼마? 모두 다 3월 이렇게 했죠. 3월. 이렇게 하세요. 그죠?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중요한 서류 다 끝나요. 이제. 다시 보세요. 여기서 지난주 나왔던 3개. 첫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정보, 두 번째가 등기 원인 정보, 세 번째가 등기필 정보. 또 여기 인감 증명. 이 4개가 이제 가장 이제 기본 서류들이에요. 딱 보셔야 돼. 나머지 서류들은 이제 필요한 거 줄만 쭉 긋게요. 자, 230까지죠? 230. 자, 그 이번에 기타의 첨부 정보라고 돼 있어요. 끝에 보세요. 자, 230 끝에. 자, 2번에 1번.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 여기가 이제 여기요. 5번째인데 제3자 흔히 이렇게 해요. 제3자 허가 동의 정보. 그래서 뭔가 하면 등기할 때 이제 제3자 허가 동의를 요한다. 그런 뜻입니다. 보시고 있는데 첫 번째요. 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등기 원인에 대한 돼 있죠. 자, 등기 원인이 뭐예요? 그렇지. 등기 원인이 주로 이제 매매, 계약이겠죠. 뭔가 요거는 계약 관련해서 제3자의 허가 요하는 경우예요. 이렇게 하세요. 많이는 보지 마시고 자, 일단 두 번째 종류. 종류를 이제 오늘 2개 보시면 돼요. 종류 2가지인데 첫 번째 밑에 보시죠. 자, 토지거래 허가서 와 있죠. 제목 체크하세요. 토지거래 허가. 자, 그럼 이렇게 하세요. 자, 앞으로 이제 중요한 서류예요. 토지거래 허가서. 자, 그러면 자, 토지거래 허가는 언제 받죠? 요건이 허가구역 내에서 뭐 그건 당연한 말이고. 그 다음 매매? 그럼 안 돼. 자, 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여기 토지거래 허가 딱 나오잖아요. 여기는 단어가 3개가 딱 떠야 돼. 첫 번째는 여기는 유상계약이야. 법에 이렇게 쓰였어요. 대가를 받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토지를 증여할 때는 허가는 받아라 말아라?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 유상계약이에요. 두 번째는 자, 무슨 권리? 소유권, 또 지상권, 이전 설정할 때 이렇게 나와야지. 그럼 가로치고 얘는요 가등기할 때 본등기할 때 아니야. 가등기할 때야. 예약 포함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하세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토지를 허가 딱 뜨면 이제 중요 단어가 3개 나와야 돼. 첫 번째는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슨 권리?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할 때 가로치고 예약 포함. 그럼 봐요. 가등기 때 받으면 본등기 때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세요. 오늘은 이제 요 허가 대상 딱 정확히 아셔야 돼. 그리고 또 봐요. 자, 토지로 허가 열심히 공부했죠? 언제 공부했어? 뭐 또 민법에 나와서 나오긴 나와. 거기 나왔지. 중개사법에서 나왔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자, 요게 원래요. 거기 있었어요. 국토법에. 이따가 그게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옛날 요게 이제 공법에서 중개로 넘어갈 때 공법생이 얼마나 좋아했는데 자기 수업 안 한다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요 포인트예요. 여기 하세요. 다시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제목만. 다시 여기 하세요. 자, 토지거래 가는 요건 3가지. 첫 번째는 유상계약이다. 그다음 무슨 권리?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할 때. 또 하나 가로치고 예약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세부사항은 나중에도 볼 거예요. 그래서 책장 한번 보세요. 자, 1번. 자, 토지거래 허가서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보세요. 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건 당연한 말이고, 그다음 이제 소유권, 지상권 줄 긋고, 그 다음 줄 가로치고 끝에 있죠.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이렇게 있죠. 대가를 받고 니까 이게 유상계약이죠.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줄 가로 속에 예약 포함 이렇게 단어 3개 딱 떠올라야 돼요. 자, 첫 번째 하나 보셨고, 자, 두 번째 이제 요거 볼게요. 자, 농취증. 농취증도 공부했죠.
이렇게 합니다. 농취증은요. 정식 명칭은 그거예요.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를 아무나 취득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좀 제한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럼요. 농취증은 이렇게 하죠. 딱 두 단어. 여기는 농지를 취득해서 이제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이렇게 두 단어예요.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권을 이전한다. 딱 두 단어. 자, 이렇게 하세요. 그럼 다시요. 여기 농지를 취득했죠. 이렇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취득은 모든 취득이 아니고 자의적 취득일 때만 받아요. 자의적 취득.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지금 농취증은 요건이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권 이전이죠? 그럼 자의적 취득이니까 보세요. 만약에 농지를 상속, 수용, 시효 취득하면 농취증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죠. 이거 어때요? 제가 경매를 받았어요. 경락을. 그때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때는 필요해요. 경매는 내가 원해서 스스로 받은 경우니까 이렇게 한 거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다시요.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해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이 취득은 모든 취득이 아니고 자의적 취득을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제. 자꾸 나중에 좀 맞춰봐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딱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개 보세요. 그 외에 서류 파트는 아직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셔서 232. 2번. 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자, 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뭐예요? 왜 주민등록? 등초본이겠죠? 등초본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 줄 보세요. 자, 제출하는 경우. 첫 번째. 자, 등기 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특히 여기는 등기 권리자 거예요. 보세요. 뭔가 하면 대부분 서류는 등기 의무자 거였죠. 근데 중요한 게요. 주소 증명 정보는 등기 권리자 거예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을 앞으로 이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이죠. 그럼 등기부에 을에 뭘 적어야 돼요? 성명, 주소와 주민번호. 그러니까 누구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게 필요한 거죠. 이렇게. 자, 또 봐요. 을가병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부에 병에 뭘 적어라? 성명, 주소와 주민번호. 그러니까 누구 거? 병 거죠.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자, 또 봐요.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그럼 이제 정 앞으로 저당권 등기해야죠. 그러니까 정에 뭘 갖고 와라? 주민등록 등초본.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자, 주소 증명 정보는 원칙이 누구 거? 등기 권리자 거. 그게 나와야 돼.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예외가 있어요. 그 뒷줄. 자, 다만 찾았어요? 그 다음 줄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또 제공해야 한다. 자, 여기죠. 소유권 등기할 때는 을권은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그때는 누구 것도 갖고 와라? 갑 것도 갖고 와라. 왜? 세금 거들라고. 갑 세금 내야지. 양도소득세 내야지.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주소 증명 정보는 원칙은 누구 거? 등기 권리자 거. 근데 소유권 등기할 때는 권리자 것도 필요하고 누구 것도 필요하다? 의무자 것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관계를 딱 아셔야 돼요. 이제. 자,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밑에 3번 보세요. 3번. 자, 등록번호 증명 정보. 자, 근데 그게요. 이렇게 합니다. 정식 명칭은 뭔가 하면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예요. 정식 명칭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또 똑같아요. 자, 을 앞으로 등기한다. 그럼 등기부에 을에 뭘 적어야죠?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그럼 보세요. 자연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근데 문제는 법인이나 비법인들은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법인이나 비법인은 뭘 적어야 돼? 아니야. 그때 이거 쓰는 거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쓰는 거야. 이제 그게 나와야 돼. 그래서 보시고 그 밑에 박스 보세요. 박스 별표 딱 치고 별표 3개. 그게요. 27회 이후로 매년 시험 나왔어요. 지문으로 이렇게 나왔고. 첫 번째. 자, 국가나 지자체. 여기는 등록번호 누가 부여한다? 거기는 국장. 격을 좀 맞춰줘야지.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누가 부여하고? 국장. 두 번째, 법인은
법인은 끝에 착각하세요. 등기 관책하면 돼.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는 법인은 설립등기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설립등기할 때 그때 부여해줘요. 법인은 이제 누가 부여한다? 등기소, 등기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비법인사단지단. 그 다음 줄 있네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비법인사단지들은 설립등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등기에 부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법인의 등록은 누가 부여한다? 뭐 이제 시장, 군수, 구청이 부여한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이제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시험 나왔어. 자, 다시 잘 들으세요. 자, 비법인 사단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첫 번째 이렇게 하세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이 부여한다. 주된 사무소 첫 번째고요. 또 이렇게 하세요. 비법인 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이렇게 하세요. 이제.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이 부여한다. 시군구는 맞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주된 사무소예요? 부동산 소재지예요? 위아래 뭐가 맞아? 둘 다 틀려. 그냥 시군구잖아. 그냥 시군구잖아. 요게요. 작년도 상반기 공무원 시험 문제였어. 이렇게 나왔어요. 자, 비법인 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이렇게 하세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구수구청이 부여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문제를 봤는데요. 제가 봤는데요. 틀린 게 없어요. 얘들 문제도 잘못 냈구나. 에이씨. 그리고 봤더니 여기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 들으면 틀려요. 뭔가 하면 아무 시군구나 신청하면 부여해줘요. 그냥 시군구예요. 앞에 있으면 틀려. 거기 딴 시험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우점 슬그머니 그렇게 나올 거예요. 나중에. 외국인. 이 외국인은 보세요. 외국인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누가 알아요? 그렇죠. 출입국관리소. 거기 부여줘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간서의 장. 이렇게. 지방 출입국 외국인 간서의 장. 그다음 이제 제외 국민. 자, 보세요. 요 제외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야. 자, 봐요. 사람은 딱 두 종류야. 국민 아니면 외국인이야. 그럼 제외 국민은 국민이지. 외국인 위에 따로 있잖아. 따로 있잖아. 외국인이. 그러니까 제외 국민도 우리나라 국민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부여해줘야지. 거기 이제 대법원 소유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등기가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그러면 스티브 유 아시죠? 스티브 유는 외국인이 아니야. 걔는 외국인이야. 확실하게 외국인이야. 걔는. 유승준이. 자, 그래서 맨날 한국 오고 싶어하는 하나 있잖아요. 맨날.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 구분하세요. 명칭 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포인트가 요게 시험들이 잘 나와요. 왠가면요. 요게 부동산 등기법 법률 조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시험에 이제 매년 뜨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 다시 확인할게요. 자, 고개 드시고. 자, 부동산 등기요도 보래요. 자, 첫 번째. 국가나 지자체는 누가 부여한다? 국장. 법인은 등기소, 등기관. 자, 비법인 사단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다음 이제 외국인 지방 출입국 외국인 간서의 장. 이렇게. 그다음 이제 제외 국민은 대법원 소유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뭔가 하면 제외 국민은 아직은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이렇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비교. 자, 그다음 4번 대장 등본. 자, 또 대장이 나왔어요. 또 대장 뜨면 또 반가워해야죠. 자, 고개 드시고. 우리 맨날 하던 거니까. 자, 우리나라는 현재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2개 있다.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얘는 하여튼 매주 나왔죠. 자, 다시 이제. 그러면 권리는 뭐가 기죠? 등기부. 토지 표시는 대장.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그럼 봐요. 그럼 이제 크게 묶어야 돼. 그럼 과연 어떤 등기할 때 대장을 첨부할까요? 어떤 등기할 때? 아니지. 자, 대장은 뭐가 기준? 표시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등기할 때 대장 첨부한다? 표시에 관한 등기할 때 이렇게 나와야지. 표시에 관한 등기. 자, 그럼 봐요. 첫 번째. 이번에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다. 이 토지는 대장 먼저, 등기 먼저? 대장 먼저. 대장 만들었죠? 그 다음 무슨 등기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근데 문제가요. 그럼 봐요. 그럼 갑이요. 보존 등기 하러 등기소를 딱 가면 등기한이 이 토지에 지목이 뭔지 면적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 가져와라? 대장 갖고 와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알지. 소유권 보존 등기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 보세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자기 토지에 지목을 바꿨어요. 지목을 딱 바꾸면 등기 먼저 바꿔요, 대장 먼저 바꿔요? 대장 먼저. 그럼 대장 바꿔놨고 그다음 이제 무슨 등기하러 간다? 지목 바꿨으니까 이렇게 했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하러 가야 돼요. 그럼 문제는 그럼 등기관 얘는 이 토지에 지목 바뀐 거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 보고 한다? 대장 보고 하는 거지. 그럼 두 번째가 이제 토지나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되겠지 이제. 또 이제 자, 다시 이제 자 갑의 토지인데 바닷물에 잠겨 버렸어. 토지가 바다로 변했다. 그러면 이때는 자, 대장 먼저 없애요, 등기 먼저 없애요. 자 토지 표시 변하죠? 대장 먼저 없애야지. 자 그럼 봐요. 토지가 바다가 돼서 대장을 없애겠다. 이게 뭐예요? 지적에서 뭐라 불렀어? 토지가 바다로 변했다. 그치? 해면성 말소 해서 대장을 없애고 대장 없앴어요. 이제 해면성 말소 했어. 그 다음 무슨 등기하러 가야 돼? 그렇죠. 멸실 등기하러 가야죠. 그럼 문제는 그럼 등기한 얘는 이 토지가 바다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 보고 한다? 대장 보고 하는 거지. 또 하나 멸실 등기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야 돼. 표시에 관련되는 등기예요. 근데 한 개 더 있어. 한 개 하나가 뭔가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한 개 떼오라 시켜요. 한 개 떼오면 등기관이 뭐 하려고? 등기부랑 대장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됐어요. 이제 보세요. 대장 첨부하는 거 등기 4개 나왔습니다. 소유권, 보존, 이전. 그 다음 토지나 건물의 표시 변경. 또 하나가 멸실 등기. 뭐 이제 제목이 줄만큼 되겠죠. 줄건 오세요. 자, 4번, 1번.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첫 번째고. 2번은 소유권 이전. 3번은 멸실 등기. 이 제목만 쭉 체크하시면 돼. 뒤에 4번에 이제 부동산 변경 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은 별 의미는 없고요. 자, 도면 한번 들어만 놓으세요. 이런 거 어때요? 자, 일필의 토지에 건물이 한 개 있더라. 이때는 도면 첨부할까 말까요? 필요 없어요. 자, 일필지 토지에 건물 하나 있는데 무슨 뭔 상관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필의 토지에 수동의 건물이 있더라. 근데 건물이 어떻게 배치된지 알아야 되겠죠? 그 첨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도면 파트는 뭐 별 의미는 없고 이제 도면도 첨부한대더라.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6번에 대리권한 지명 정보죠. 자, 여기다가 이제 하나 추가할게요. 여기가 이제 하나 문제가 뭔가 하면 자, 요게 저 앞에 있어요. 자, 잠깐만요. 이제 페이지 불러 드릴게. 거기다가 페이지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자, 201페이지 적어 놓으세요. 자, 201 한번 가 보세요. 거기 심화 있죠. 그 심화가 지금 그 내용이에요. 심화. 자, 이제 칠판 한번 보시고, 자, 요거만 이제 하고 끝낼게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문제가 우리 맨날 나오는 거예요. 우린 현재 자, 법인 앞으로 등기할 수 있죠. 그렇죠? 또 우리 비법인 앞으로 등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차이점 뭔가 하면 법인과 비법인 둘 다 우리는 등기 받아줘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법인은 설립 등기 돼 있죠. 얘들은 실체가 명백해요. 근데 문제는 비법인은 설립 등기가 없죠. 그럼 얘들은 실체가 불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제 차이점은 가면 일단 비법인 앞으로 등기 받아줘요. 비법인은 이제 보세요. 그럼 비법인 앞으로 등기할 때는 비법인에 뭐 적어야 돼? 명칭, 사무소, 그다음에 이거죠. 부동산 등기용 등록권 적어야죠. 이거 적고요. 이게요. 아울러서요.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또 적어줘야 돼. 차이가 그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비법인은 설립 등기 없죠. 그럼 얘들은 실체가 명백하다, 불명하다. 불명해요. 근데 단체가 있으니까 일단은 단체가 책임을 지고 단체가 책임 못 지면 대표자 네가 져라 그 말이에요. 대표자에 뭘 적어놨다? 성명, 주소와 주민번호. 요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억하세요. 이제 비법인 앞으로 등기할 때는 첨부 서류가 크게 4개 나와요. 첫 번째는 요거 왔어요. 첫 번째는 비법인의 정관.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뭔가 하면 비법인 설립 등기 없죠. 그럼 얘들은 뭐 하는 단체인지를 국가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 갖고 와라? 정관 첨부해야지. 오케이, 이제. 하나 첫 번째고. 첫 번째 줄 보시면 돼. 박스에서. 두 번째는 보세요. 우리 비법인 앞으로 등기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비법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누가 해야 돼? 대표자나 관리인이. 그럼 이제 봐요. 그럼 누가 등기하러 왔어. 그럼 정말로 얘가 대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죠. 두 번째가 이제 대표자 증명서면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인지 아닌지 확인시켜줘라 그 말입니다. 필요하죠. 또 이제 자 보세요. 이제 등기할 때는 비법인의 뭐 적어라? 성명, 주소와 주민번호. 요거 알아야 되니까 대표자 뭐 갖고 와야 돼? 대표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이거 갖고 와야죠. 이렇게. 서류 3개 이렇게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또 하나 그리고 이제 기억하세요. 자, 비법인은 이제 보세요. 대표가 주로 종중문중이죠. 그럼 이제 보세요. 종중문중 재산을 처분할 때 그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비법인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 거쳐야지. 그리고 나와야 돼요. 사원총회 결의서. 자, 근데 이렇게 하세요. 사원총회 결의서. 요거는 비법인 사단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 언제? 등기 의무자일 때. 그게 시험 나온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해하세요. 4개. 일단 4개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자, 비법인 앞으로 등기할 수 있다. 첫 번째 뭐가 줄 알아? 정관 기타 규약. 두 번째는 대표자 관리인의 증명서면. 대표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대표자나 관리인의 뭐 주민등록 등초본. 마지막이 뭐다? 사원총회 결의서. 요 중요한 게 여기는 비법인 사단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 언제? 등기 의무자일 때. 그 박스가 원래 그 뒤로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앞에 와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요 파트는 현재요. 여기가 이제 26회 시험이 나오고 지금 조용해요. 한 번쯤 나올 시기입니다. 또 이렇게 이제. 서류가 4개란 말은 시험 내기가 참 좋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고 그 나머지 뒷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